가계부채가 레드라인 넘었다. 이런 나라 거의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가계대출 지표입니다. 2024년 5월을 보시면 와 충격적이에요. 1109조 6천억 원. 당연히 사상 최대입니다. 은행권에서만. 이게 금융권 전체가 아니고요. 은행권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많이 늘어나죠. 사상 최대를 계속 경신하거든요. 2024년 1월을 보세요. 예, 1098조 4천억 원.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그러다가 2월에도 1100조 3천억 원.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3월에는 1098조 6천억 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말입니다. 4월에는 1103조 6천억 원. 또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5월에도 1109조 6천억 원.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빚이 대출이 빚이잖아요. 결국이요. 이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괜찮을까요?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은 없을까요? 저는 당연히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보세요. 2020년을 보면 한 해 동안 100조 5천억 원이 늘었잖아요.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71조 9천억 원이 늘었고요. 장난 아니게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2조 6천억 원으로 줄었는데 2023년 37조가 다시 늘더니 지금 다시 또 늘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국 말입니다. 부채에 대한 위기감 이게 점점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늡니다. 현재 말입니다. 전월 대비 6조가량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에서 5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870조 7천억 원. 기타 대출은 3천억 느는데 그쳤고요. 237조 8천억 원. 전체적으로는요. 또 말입니다. 돈 빌려서 집을 산다는 이야기인가요? 야, 이거 저는 점점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빌려서 집을 산다는 이야기는 빚에 대한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고 빚에 대한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는 이게 상황이 약간이라도 삐끗해버리면 부채 폭발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레드라인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말입니다. 서울을 보면 집을 많이 사요. 지금 지난 3월에 4,125건이 거래가 됐고요. 4월에도 4,354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아마 5월에도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5,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4,000건은 당연히 넘어서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돈 빌려서 집 사는데 이거 괜찮겠느냐. 게다가 요즘 여러분들 시장에 계속 들여다보면 무리하지만 집값 더 올라가 봐 질렀다. 이런 기사들도 많아지잖아요. 결국 또 연끌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연끌이 괜찮을까요? 저는요. 사실 연끌을 보고 있으면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나 커지는지 우리는 느껴지거든요.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바꿨는데도 2023년이 93.5%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 없습니다. 가계부채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장난 아닙니다. 93.5%니까. 일반적으로 가계부채가 80%가 넘어서면 부채 위기에 대한 어떤 징후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97.1%, 2021년 98.7%, 이러다가 말입니다. 2022년 97.3%, 2023년 93.5%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줄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1등입니다. 1등. 저는 이거 폭발할 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실질적으로 국내 원화대출의 연체율을 보면 지난 2월에 0.42까지 올라갔거든요. 0.42. 3월에는 0.37로 떨어졌지만 이것은 여러분 부실채권을 매각해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0.42예요. 0.4이면 이게 괜찮을까요? 제가 가계부채 레드라인 넘었다가 이 이야기입니다. 가계부채를 못 갚는 사람들이 0.4이면 일반적으로 0.4에서 0.5 사이가 가계부채가 경고음이 울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 앞으로도 더 큰 충격이 저는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가계부채는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문제는 경기가 좋아지면 상관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가계부채에 대한 두려움 다 깨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수출기업을 중심으로는 경기가 좋다고 이야기하나 내수는 여전히 어렵다. 심지어 내수는 정부는 회복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KDI는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아니야 회복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부채 폭발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다는 생각 저는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발 시장의 이야기 귀담아 들어서 시장의 이야기가 반드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사실은 시장이 좋지 않죠. 그것은 여러분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